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혈입니다. 노명선 이왕규시험 제5 반형사소송법 제590페이지 제2절 상속권 행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열혈TV 절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1번의 상소의 의와 효력 1번의 상속권자 고유의 상속권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다. 검사나 피고인 유의자가 결정을 받을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과태료, 비용 배상의 재판을 받는 증인 또는 감정인,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을 받는 피고인 유의자, 보증금 몰수 결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 납부자 등이다. 당사자 이외의 상속권자로는 피고인의 법정 대리인은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관하여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상소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 이들 대리권은 고유권이 아니고 독립대리권으로서 피고인의 상속권이 소멸하면 이들 상속권도 소멸한다. 판례 입장도 같다. 이번에 신청과 신청의 효력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상소의 제기 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로부터 진행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의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 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징을 두고 있다. 항소이유서 기재 제출에 대해서도 상소장에 대한 제소자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가?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에 대하여 특칙 준용 규정이 없다. 그러므로 제출기간 내에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에게 제출하였으나 기간 도가 후 법원에 도달하였다면 어떠한가? 판례의 다수 의견은 형사소송법 제355조의 제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 중에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를 빠뜨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344조 제1항의 제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의 취지와 그 준용을 규정한 제355조의 법리에 비추어 상소이유서 제출에 관해서도 이 제소자에 대한 특칙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다. 따라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591페이지 내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등이 제출하면 법원에 뒤늦게 도달하여도 유효하다. 이러한 상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을 파기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게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경우 물론 본인 또는 대리인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그것과 상소 제기기간이 도달하는 결과 사이에 다른 독립한 원인이 개입된 경우를 배제한다고 보기 어렵다. 위법한 공시 송달의 터져봐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이 진행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는 기일에 판결이 선고된 이상 피고인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면 상당하다. 상소권 회복의 청구는 사유가 종지한 날로부터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원심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한 때에는 원인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고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허부 결정을 하여야 하고 동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상소가 적법하게 신청되면 동그라미 2번에 동사건은 상급심으로 이동하여 계속되는 2심의 효력과 동그라미 2번에 재판의 형식적 확정을 저지하는 확정 차단의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집행력이 발생도 정지되는데 다만 항고는 즉시 항고를 제외하고는 정지의 효력이 없다. 그렇지만 원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물론 재산형에 대한 간합 판결이 있는 경우 정지되지 않고 즉시 집행한다. 3번의 일부 상소. 일부 상소 매우 중요한 논점입니다. 일부 상소의 의와 효력. 일부 상소란 재판의 일부에 대한 상소를 말한다. 재판의 일부는 일개의 사건의 일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수개의 사건이 병합 심리된 경우에 그 일부를 말한다.
상소는 재판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지만 590페이지 어떤 경우 일부 상소가 허용되는지 명문의 규정은 없고 해석에 맡기고 있다. 일부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상소를 한 때에는 전부 상소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피고 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돈을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의 기록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 있는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전부가 상소심으로 의심된다. 형사소송법은 일부에 대한 상소는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효력을 미친다고 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다. 양가로 이번에 일부 상소의 허용 여부. 일부 상소가 허용되는 경우로서는 경합범에 대해 2개 이상의 다른 판결 또는 전부 무죄의 경우와 같이 재판의 내용을 나눌 수 있거나 법률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 한다. 긍정은 동그라미 1번 경합범 등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 다만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항소 범위의 전부를 표시하였다면 일부 무죄에 대해서만 항소 이유로 기재하였더라도 원심이 일부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는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경합범의 일부의 죄에 대해서 징역을 다른 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판결 주문이 수개인 경우에 그 한 개의 주문에 포함된 부분을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 상소할 수 있다. 다만 수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평가함으로써 어느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어느 죄에 대해서 벌금형을 선고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판이 불가분이므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만을 상소 대상으로 할 수 없고 어느 형만을 대상으로 상소하더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다른 형의 판결 부분 전부에 대해서도 상소의 효력이 미친다. 동그라미 3번 확정 판결의 전후에 범한 범죄에 대해 수개의 형이 선고된 때 593페이지 동그라미 4번의 경합 범위에 대해 전부 무죄인 때 전부 무죄의 경우 범죄 사실별로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동그라미 5번 배상 명령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즉시 항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정례로서 1번의 일죄의 일부인 경우 단순 일죄 상상적 경합관계 따라서 공소사실의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 피고인만이 항소하더라도 그 항소는 일죄의 전부에 미친다. 일죄의 일부와 일부 상소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포괄적 일죄의 경우 판례는 황성전 항소심에서 포괄일죄의 일부만이 유죄로 인정된 경우 그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하였을 뿐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무죄 부분도 항소심에 의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 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부터도 벗어나게 되어 항소심 로서도 그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상소심으로부터 이 유죄 부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사건을 파기 환송받은 항소심은 그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그러나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상소 불가분의 원칙상 유죄 부분도 함께 심리의 대상이 된다고 한 것은 당연하다. 동그라미 2번에 경합범의 전부에 대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주문이 단일한 것인 때에는 경합범 중의 일부에 대해서 상소할 수 없고 일부에 대해 상소하였더라도 상소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경합죄 전부에 대한 상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동그라미 3번에 주형과 일체가 되는 압수물의 환부, 추징도 주형과 분리되어 상소할 수 없고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은 본안의 재판에 관하여 상소한 때 하나여 불복할 수 있다. 594페이지 몰수 또는 추징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쟁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처분으로 부가형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는 피고 사건 본안에 관한 판단에 따른 주형 등을 부과하여 한 번에 선고되고 이와 일체를 이루어 동시에 확정되어야 하고 본안에 관한 주형 등과 분리되어 이심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법원은
주의적 주문과 몰수 또는 추정에 관한 주문은 상호 불가분적 관계에 있어 따라서 피고 사건의 재판 가운데 몰수 또는 추정에 관한 부분만은 불복 대상으로 삼아 상소가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상소심으로써 이를 적법한 상소지기로 다루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상소 효력은 그 부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본원에 관한 판단 부분에까지 미쳐 그 전부가 상소심으로 이심된다고 한다. 동그라미 4번에 주의적 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 상소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해서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의적, 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의적 공소사실과 함께 상소장의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 양가로 3번에 일부 상소의 방식과 심판의 대상 일부 상소를 하는 경우 그 취지를 명시하고 불복 부분을 특정하여야 한다. 일부 유죄, 일부 무죄에 대해서 피고인만 일부 상소한 경우에는 무죄 부분에 대해서 상소 이익이 없으므로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의 일부 상소의 경우에는 무죄 부분에 대한 상소로 해석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일부 상소는 전부 상소한 것이로 봄이 상당하다. 일부 상소의 경우 심판의 대상은 특정된 불복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불복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된다. 즉 경합범 중 일부 유죄, 일부 무죄 사건에 대해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따라서 상소 부분은 일부 상소 부분만을 심판하고 파기, 환송심 또는 상소된 사건에 대해서만 심판하여야 한다. 사례를 나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95페이지 경합범 관계의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서 검사만이 항소한 경우 무죄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면 원심 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는 전부 파기설이 있으나 전부 파기설 쌍방이 모두 상고하지 않은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확정된다는 일부 파기설이 다수의 판례이다. 일부 상소를 인정할 취지에서 일부 파기설이 논리적 일관성을 가진다. 경합범 중 일부 유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일부 무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상고한 경우 항소심 판결 전부의 확정이 차단되어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고 유죄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가 이유 없더라도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로 무죄뿐만 아니라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경합범은 상소심에서 승리한 결과 과형상 유죄 관계로 판명되었다면 어떤가? 제1심에서 경합범 부부와 일부 무죄, 일부 유죄 판결을 한 경우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해 상소하였다면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제1심의 무죄 부분도 모두 상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는 거네. 무죄 부분은 확정되어 소송법적으로 두 개의 사건으로 분할되어 유죄 부분만이 심리적 대상이 된다는 견해. 검사가 상소한 경우에는 전부를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유죄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원심이 두 개의 죄를 경합범법하고 한 죄는 유죄, 다른 한 죄는 무죄를 각각 선고하자 검사가 무죄 부분만에 대해서 불복 상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 있다면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 대상이 된다고 한다. 검사가 상소한 경우에는 전부를, 피고인만이 상소한 경우에는 유죄 부분만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기존 포괄일제에 관한 판례 입장과 일관성을 무시하고 있다. 지금 본 게 상소의 의의와 효력이고요. 맞자 이번 상소의 이의 매우 중요합니다. 요 자체가 단문 하나 나오시고요. 1번의 의의와 내용. 상소 이유는 법률에 열거되어 있지만 상소를 하기 위하여 상소 이유 외에 상소의 이익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상소 대리권자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상소가 허용된다. 여기서 이 불이익 여부는 법익 박탈에 대해서라는 법률적 객관적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형법 제50조의 형의 경쟁과 후술하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의 판단 기준에 의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불이익을 불문하고 위법성을 시정하기 위해 상소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소이익은 검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소이익에 대하여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실정법적 근거로 들기도 하지만 불복이 있으면 상소할 수 있다는 개별 규정의 근거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러한 상소의 이익은 상소 제도가 갖는 최소한도의 내재적 한계에 그쳐야 하고 근본적으로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식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구체적 판결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원판결의 인정죄보다 중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무죄 판결에 대한 판결 이유의 변경 주장, 공소기각 판결이나 면소 판결의 경우 무죄 주장을 위한 상소는 허용되지 않는다. 판결 이유로는 공소기각 판결에 있어서 상소이익이 없다는 점을,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실제 판결 청구권이 없다는 점을, 원심의 면소 판결에 대해 실제 판결 구하여 상소할 수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면소 판결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근거는 없지만 이론적으로 상소가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다. 판례 또한 당의 법령의 폐지를 이유로 면소하였으나 그 폐지가 당초부터 597페이지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무죄 사유에 해당하고 이 경우는 법령의 폐지를 이유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무죄를 이유로 상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에 법원은 좋지. 상소 이익이 없으면 상소장 자체에 의한 명백한 경우에 원심은 결정을 기각하여야 한다. 그 근거로는 상소의 제기가 법령의 방식에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이 있으나 원심 판결의 선고에 의해 상소권이 소멸되었다고 보니 상당하다. 상소의 폭이란 상소권자가 상소제기 기간 내에 상소권을 스스로 소멸시키는 소송행위이다. 상소의 취하는 일단 제기한 상소를 처리하는 것으로 시기적인 제한, 관할 법원이 상소의 폭에 다르고 상소권을 소멸한다는 면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 또는 대리권자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징역가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상소의 포기를 할 수 없다. 상소를 취하한 자 또는 상소의 포기나 취하는 동의한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하지 못한다. 검사만이 항소했지만 항소 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상소권이 없다.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다시 상소권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 형사소송법에서는 민사소송법 제395조 3항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항소 취하에 해롭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서투른 감이 없지 않은데요. 지금까지 본 거 상소권의 행사 올려두고 또 다음 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